네, 안녕하세요. 북한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오늘도 여기 제 옆에 아오지까지 작가이신 조경일 작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유명한 분이지만은 제가 그런가요? 또 이게 할 때마다 소개해야 이게 네.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네. 이게 이분이구나 네. 하니까요. 앞으로 좀 유명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오지까지라는 책을 이제 2021년 12월 15일에 출간을 했고요. 네. 저의 자전적 에세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작가로 또 프리랜서로 또 공부하면서 네. 이렇게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돈도 좀 벌려고 노력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돈 잘 벌고 있나요? 잘 안 벌립니다. 걱정이에요. 네, 아무튼 네. 그 고향이 네, 아오지 맞죠? 그렇죠. 네, 정식 이름은 네. 함경북도 경흥군, 네, 경흥군인데 네, 네. 한국 사회는 이제 아오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오지 유명하죠? 그렇죠. 아오지 탄광. 맞습니다. 네, 사실 몰랐는데 네. 한국에 딱 와서 고향이 어디냐 여쭤보셔서 제가 함경북도 경흥입니다라고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오지 탄광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놀랐겠다. 네, 신기하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죠. 네. 봤더니 한국 사회에서 평양 다음으로 유명한 게 아마 아오지 탄광 아닐까 싶어요. 좀 슬프지만 네. 네, 뭐 슬프지만 좋은 의미든 나쁜 네. 의미든 어쨌든 유명한 데서 왔어요, 제가. 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사실 이게 지금처럼 뭐 아오지에서 왔다 소개 안 하면은 제가 저 작가님을 보면은 좀 북한에서 온 거 맞나? 약간 좀 되게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네. 다 한국 사람 같은데 더욱이 네. 아오지에서 와서 아오지에서 고생한 삶을 살긴 한 걸까? 좀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이런 유형의 질문 좀 받아본 적 있어요? 특히나 뭐 네. 조경일 씨는 북한 사람 같지 않아요. 받아봤죠. 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평소에 사람들 만나면은 네네네. 저렇게 표정이 좀 밝아요. 좀 먼저 웃고. 저는 어둡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요? 네. 지금 그냥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투가 살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제가 함경북도 경흥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몰랐다고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잘 맞아요. 적응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가? 그러니까 칭찬 아닙니까? 예, 북한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네. 두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드디어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생기고 네. 또 하나는 도대체 북한 사람 같은 건 어떤 거지? 맞아요. 되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야 북한 사람 같은 건가? 제가 그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키도 작았어요. 못 먹어가지고 또 이게 막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표정도 이게 되게 굳어 있었거든요. 네. 사실 TV에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었는데 한국에서 이게 어르신들이 보고 야 네가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웃으면서 되게 밝은 표정을 짓고 사는 게 좋다. 한국 사회는 굳은 표정으로 살면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좀 표정을 한번 바꿔봐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심지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했었어요. 웃는 연습을 했어요? 진짜 어색하게.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살고 있긴 한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게 어떤 분이 저보고 정철 씨는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정철 씨는 고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뭔가 이렇게 약간 제가 자뻑은 아닌데 좀 귀티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분의 좀 반응이 뭐였냐면은 좀 아쉽다. 북한에서의 좀 모습이 좀 남아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일하는데 좀 더 많이 됐을 텐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뀌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이 들어서 그렇죠. 여쭤봤습니다. 뭐 그러면 뭐 북한에서 온 그대로 뭐 살라는 건가? 그러면 아니면은 뭐 저희가 북한에서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가난하게 산 그 모습을 좀 티가 나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그럴까요? 뭐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실
가난에 대해서 뭐 논하거나 뭐 대결할 뭐 주제가 아니지만 그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북한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저보다 또 고생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우지에서 오셨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생 많이 했어요. 저보다 고생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뭐? 그러면요. 저도 뭐 북한에 있을 때 그 대부분의 기억이 배고픔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죠. 북한에 계실 때 어디까지 먹어봤습니까? 어디까지 먹어봤냐? 감자든 뭐 강냉이든 아니면 죽이든 아니면 뭐 산나물이든 아니면 뭐 소고기? 소고기는 태어나서 제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소 잡아 먹으면 사형당하니까. 그렇죠. 소는 이제 국가재산이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아버지가 공장에서 배급 타면은 소고기 500g 이렇게 타오거든요. 맞습니다. 명절 때 좀. 그러면 제가 국국 한번 끓이면 이제 냄새만 겨우 나는 정도. 그 기름덩이가 그 뱃속에 들어갈 때 그 느낌. 그 느낌 너무 좋죠. 아무튼 가난에 대한 증명해 보시죠. 저는 미역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냄새만 맡아도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미역죽인데 쌀알이 이렇게 몇 알이 보여요. 근데 그게 한 끼 식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몇 끼를 먹어봐요. 질려요 진짜로. 그렇죠. 미역죽 드셔보셨어요? 사실 저는요 미역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내륙 지역에 양강도 해산시에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네. 바다가 없네. 거긴 바다가 못 와가지고 미역은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귀한 거였거든요. 그럼 저보다 잘 사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명절 때나 먹는 귀한 음식을 저는 거의 매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난 대결 하는 겁니다. 전 사실 이해는 됩니다. 미역을 어떻게 매일 먹어요? 매일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바다 냄새가 막 몸에 밴 거 아니었어요? 미역 냄새가? 그렇죠. 바다 냄새가 너무 싫었죠. 저는 바다에 사는 건 아닌데 미역이 제일 쌌어요. 왜냐면 그 바다에 자라는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선봉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미역죽, 미역 반찬, 미역 무침 죄다 미역이에요. 저는요 쑥떡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쑥떡이요? 쑥을요. 사실 북한은 쑥이 봄에 나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은 봄쯤 되면 이게 식량이 하나 둘 떨어지니까 산에 가서 이게 뭐 산나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쑥이거든요. 제가 쑥떡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한국에 와서 가끔 떡집을 지났는데 거기서는 뭐 송편도 팔고 뭐 꿀떡도 팔고 하잖아요. 쑥떡을 한 번도 안 사 먹었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렇구나. 쑥이 좀 더 가난하지 않나? 쑥떡 저도 먹긴 했어요. 먹기는 했는데 쑥떡은 나름 귀한 거였어요. 귀했다고요? 왜냐면 쑥떡을 하려면은 쑥을 캐다가 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밀가루든지 넣어야 돼요. 근데 밀가루가 없었어요. 또 다른 떡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송기떡이라고 하는데 송기떡 아세요? 송기요? 이게 한국에서도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덜 가난했네.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이 송기떡은 뭐냐면요, 소나무에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한번 벗기면 안에 이렇게 살 껍질이 또 있어요, 얇은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벗겨서 이제 양잿물을 넣고 삶아요, 한 서너 시간씩. 그러면 이제 다 풀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독을 다 빼내고 거기에 뭐 9대2 정도로 밀가루 넣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요, 쑥떡처럼. 그러면 그게 송기떡이 돼요. 근데 그게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도 어르신 그 세대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송기떡인데 단점이 뭐냐면 쑥떡은 먹으면은 풀이잖아요. 그래서 소화는 나름 돼요. 근데 이 송기떡은 나무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죽어요, 한절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덜 가난했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 지금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어요. 사실 뭐 한국에서 사는 삶이 훨씬 막 100배 더 낫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 북한에 있을 때 그 먹었던 음식이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 개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최근에 갑자기 생각났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꼬장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꼬장떡. 예, 이게 뭐 이름도 되게 꼬장꼬장하잖아요. 알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옥수수 가루 있잖아요.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솥에 밥을 할 때 그 네. 밥에 여백이 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빚어서 탁탁탁탁 붙이는 게 있어요. 알죠. 근데 그게 되게 딱딱하고 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목이 막히고 그런 떡인데 맞아요. 그 떡을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특히 겨울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하고 이럴 때 그 떡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가 네. 먹으면은 되게 꿀맛이에요. 아, 예. 그게 가끔 기억이 나요. 그 아까 나무 얘기해서 말인데 북한은 대부분 땔감을 산에 가서 나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나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전 상상이 안 갔는데 겨울마다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꽁겸에 입고 그렇죠. 산에 가잖아요. 보통 아침에 일찍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한 다음에 오후쯤에 이게 하산을 해야 뭐 밤 어둡기 전에 집에 오는데 그때 먹었던 그 벤또밥. 아, 벤또.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김이 모닥모닥 나는. 네. 북한에 가 거기서는 그 벤또 싸가잖아요. 점심에 그쵸. 산에 가서 먹어야 하니까. 네. 나무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불 때 가지고 차가운 벤또를 덮여서 먹는 건데 그 벤또문을 딱 열잖아요. 그 김이 모닥모닥 나고 사실 그게 좀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죠. 그냥 밥에 그냥 그 된장을 가운데 꼭 박아가지고 먹는 건데. 그렇죠. 야, 저는 그 나무하고 중간에 그 점심에 그걸 먹을 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처럼 밥을 맛있게 먹어봤던 적이 없어요,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막 나무를 해야 되니까 막 힘들게 맞아요. 네. 톱질하고 도끼질하고 한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다 하고 그 맞아. 도시락 뚜껑 딱 까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알죠. 저도 이제 나무를 많이 다녔어요. 네.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도 도시락을 싸갈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경우고요. 맞아요. 네. 도시락이 없이 갈 때도 많잖아요. 아, 잠시만요. 진짜요? 그럼요. 저는 그 여름에는 네. 도시락 없이 이렇게 무를 싸갔어요. 물 말고 무 있잖아요. 아, 무. 근데 집에서 무를 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농장들이 있거든요. 무 농장. 거기서 무를 이렇게 몰래 한 2개, 3개 훔쳐요. 네. 그다음에 무를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배낭에다 넣고 가서 나무하다가 무를 먹고. 무가 근데 정말 맛있어요. 무가. 아니 지금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네. 너무 이게 뻥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래요. 아니 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것조차 야, 진짜. 이거 2라운드 KO. 자 여기서 네. 일단 먹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사실 어차피 이게 비교해봤자 뭐 그렇죠. 다 배고팠던 거 다 똑같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북한에서 해봤던 일 중에서 이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어떤 일까지 해봤어요? 일이요. 네. 뭐 농사든 아니면 뭐 네. 도둑질이든. 네. 도둑질을 일로 쳐야 되나요? 그게, 도둑질은 일로 치지 말고. 그게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에게는 네. 뭐 도둑질은 뭐 저도 해보긴 했지만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회 때 얘기하시고 네. 하고 저는 일이라면은 농사를 좀 많이 졌어요. 네, 농사를 많이 졌는데 집에 텃밭을 좀 가꾸고 또 그 저희 집 텃밭을 가꾸는 거면 차라리 뭐 기쁘기라도 하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집 식량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라 농촌동원 나가잖아요. 농촌동원 엄청 갔었죠. 학생들이 그리고 호미, 삽, 낫 들고 이제 농촌동원 가는데 가는데 모자도 없이.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밭고랑을 멜 때 시작과 끝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매요. 네. 근데 중간에 가운데 들어가서는 진짜 대충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고. 왜냐면 내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막 오후 내내 밭고랑 뭐 100m짜리 뭐 한 20개 매야 된다.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 데는 대충 매고 예,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예. 농사는 사실 북한에서 잘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짓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뭐 농사 되게 많이 지었었는데 뭐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기장 농사 등등. 왠지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궁금한데요. 뭐예요? 전 지골 털어봤어요. 지골. 이 우리 북한은 식량을 얻는 과정에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거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이삭줍기. 그러니까 가을거지가
끝난 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쵸. 배낭 지고 다니면서 네. 채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쥐굴 털기. 가을 되면은 쥐들이 콩이나 강냉이를 딱 이렇게 하나하나 묻어가지고 쥐굴에 쌓아두잖아요. 그걸 털었거든요. 네. 그것까지 해야 그나마 겨울 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네. 아니 제가 이건 못 해봤죠. 아 사실 알아요 이게 뭔지. 네. 근데 이게 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잠시만요. 너무 네. 억울한데요. 쥐가 열심히 겨울 식량을 비축을 해뒀는데 그걸 지금 털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가난했다. 아, 제가 그 정도로 조작가보다 가난했다. 네, 그런가요? 이 얘기입니다. 아유 쥐한테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 이기겠죠. 네. 아 고생을 했네요 진짜로. 근데 네. 그 쥐구를 네. 파면은 그 가끔 노다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데는 허탕을 치지만 네, 어떤 데서 잘 발견하면은 잘 파야 돼요. 이거. 네, 그럼 엄청 많은 식량이 나오잖아요. 최대로 몇 개까지 파보셨어요? 2배나. 2배랑이요? 한국에서? 네, 한번 그게 아침에 나가서 네, 저녁에 집에 올 때 2배낭 다 채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날은 성공을 한 거죠. 2배랑이면 네. 적어도 한 2주일 정도는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구를 얼마나 털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북한은 사실 네. 지구까지 털어야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저보고 북한에서 왔냐 고시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분들께 제가 지구 이야기 한번 하면은 그분들 역시 너 북한에서 온 거 맞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는 이제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왜요? 쥐굴 털어봤냐라고 하면은 네.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솔직히 이게. 진짜 뭔지 모르죠. 저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쥐굴을 털다니 참 잘 그렇죠. 모를 거예요 아마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뭐 재미삼아 터나?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 이제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올해로 19년이 되죠. 아, 예. 그러면 2006년도나 5년도에 오셨군요. 2004년 말에 왔죠, 아. 저는. 예. 저보다 한 3년 일찍 오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인생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게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되는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게 도움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게 상관없이 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도움되는지 네. 어떤 게 더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질문이 사실 이상한데 네.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고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네, 북에서 온 사람들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딱 봤을 때도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고 티가 안 나면은 네. 그때부터는 편견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때깔 본다고 하죠. 그렇죠. 네. 완전히 때깔을 벗어 네, 던지면은 네. 딱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편견도 없는데 근데 막 만났는데 처음부터 이제 북한 말을 하고 생긴 것도 뭔가 표정도 굳고 거무잡잡하고 하면은 일단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에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인지. 특히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티가 나면은 굉장히 좀 불리한 것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써요. 저는 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안 물어봐도 제가 먼저 북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네. 이게 네. 예, 패를 먼저 까는 게 어떨 때는 장점이에요. 그게 패예요? 그렇죠, 패죠. 예. 불리한 거긴 하지만 불리한 거를 이제 전유시키는 패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물어보려고 했다가 뭐지? 왜 먼저까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러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북에서 왔다는 사실이 네. 특히 취업할 때는 불리해요. 제가 이력서를 좀 많이 넣을 때 제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저도 솔직해요 또. 그래서 솔직해가지고 저 북에서 왔고요. 네. 이러이러한 거 해보고 싶고요. 제 네. 꿈은 뭐예요? 다 써서 이렇게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 이력서 내요. 다 잘려요. 1단계에서 다 잘려요.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만 아닐 테지만 예, 그거만 아닐 건데 네, 네, 그래도 네. 왠지 그게 클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출신을 다 뺐어요. 예, 다 그래서 빼고 블라인드 채용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저 이런 일을 해봤고요. 옆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딱 냈더니 1단계에서 합격률이 한 30-40% 올라가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됐죠. 아, 저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단계에서는 서류 통과가 돼요. 네. 아, 근데 면접 때 이제 또 이제
들통이 나죠. 왜냐면 사실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하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는 결과가 뭐 다음 기회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네. 이렇게 드러내는 게 그렇게 뭐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둘 다 요구하잖아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북한 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서는 네. 좀 북한 좀 티가 나고 그런 게 좀 보이는 걸 선호하는 데도 있어요.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딱히 큰 경험은 없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은 네. 봐요. 어떤 유튜브에 초대받았는데 네. 북한 관련 얘기하는 유튜버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막 북한 말투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너무 되게 번듯하거나 하면 사실 네. 제 북한에 맞아? 그런 게 있죠. 그렇잖아요. 네.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맞아. 왠지 네. 북한 사람일 것 같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저 고생했다고 한 얘기들 다 뻥 아닌가? 네. 그런 게 인식이 하나 있고 네, 맞아요. 뭐 일종의 좀 정체성에 대한 뭐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좀 딥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또 어떤 데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좀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성장해가지고 좀 자신들과 좀 차이가 없는 또 그 사원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북한의 때를 보셔야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둘 다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근데 둘 다 가져가면 다 좋을 텐데 저희가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한쪽이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탈북민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갖고 있었죠. 그렇죠. 네. 저도 똑같이 느꼈던 건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북한에서 온 네. 분들은 아마 다 겪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만 최대한 북한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네.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네. 그래야 네.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고. 저는 북한 관련 그걸 뭐 요구할 때는 내가 북한에서 가난했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질 때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저희도 좀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난 대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저희가 웃기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또 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네. 이제 해본 건데 사실은 누가 더 가난했냐 아니면 네. 우리가 네.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냐 그런데 지금은 뭔가 귀티가 나고 뭐 때깔 벗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귀티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귀티 꽤 나는데? 욕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가요? 네네. 네, 귀티의 표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그 단계까지 못 가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네. 한국에 왔으니까 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 누가 못해 특별히 노력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건데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사실은 편견의 말이거든요. 또 그때는 그 가난했던 삶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막 그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어떻게 또 새끼 먹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던 게 거의 매일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가 좀 연기를 해가지고 유쾌하게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가난 대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왠지 승자는 전가요? 기뻐요? 기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죄송합니다. 아니 별로 가난하고 싶진 않아요. 저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